제가 소개해드린 이 방법은 성공률이 제법 될 거예요. 저는 그때 계속 매수로 대응을 했어요. 굉장히 크게 수익을 냈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 팩토리 0.1%입니다. 오늘은 단타의 기초부터 21년 차인 제가 지금까지도 사용 중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오후 시간대에 단타를 좀 진행을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파동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일정한 폭에서 박스권을 그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래를 하려면 아무래도 변동폭이 그렇게 큰 거보다는 좀 적당하게 움직임이 얌전한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3시에서 뭐 한 6시 정도, 이 정도 시간대를 단타 거래하기 괜찮은 시간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시간대에 제가 참고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의 크로스 이후에 눌림목 타이밍을 잡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차트에서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바로 들어가면 이 꼭대기에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잠깐의 눌림이 보통 나올 때가 많습니다. 21일 평을 터치하고 양봉이 나올 때 손절을 조금 아래에다 잡고 진입을 합니다. 적당히 이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한쪽 방향을 잡아서 방향대로만 계속 진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서 매도도 나오는데 매수 매도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참고하시려면 여기다가 60일 이평선을 하나 더 넣으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60일 이평보다 위에서 골든 크로스 될 때, 그리고 눌림목, 요거만 타이밍 잡는 거예요. 요럴 때 진입해서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만약에 지금 거래를 한다 그러면 지금은 60일 이평선보다 5일 이평과 20일 이평이 아래에 있는데 그럼 매도를 해야 될 거예요. 5일 이평선이 60일과 20일 이평선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추세가 지금 불분명한 겁니다.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그냥 엉켜 있는 상태예요. 이럴 때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거래를 하려면 5일 이평선이 가격이 좀 더 내리면서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뚫고서 그 다음에 반등이 좀 나오면서 20일 이평을 터치하고 음봉으로 20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을 때 손절을 좀 위에다 잡고 진입해서 적당히 이익 실현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은 매도 타이밍입니다. 조금 더 내리기를 기다려야 돼요. 한 가지 더 참고하는 지표가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입니다. 5일 평, 20일, 60일이 다 구름대 아래로 내려왔을 때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데,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한번 두드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드리고 다시 내려갈 때 여기서 가격이 다 이동평균선을 다 다시 뚫고 내려올 때 이런 지점에서 매도를 하고 손절을 위에다 잡아주고요. 좀 짧게 먹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한 절반만 먹는다 생각하고 좀 짧게 먹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는 이동평균선이 구름대 위로 상단으로 다 올라가죠. 다 올라간 다음에 눌림목, 여기 또는 여기서 구름대를 터치하고 나서 다시 가격이 올라갈 때 여기서 매수하거나 혹은 여기서 매수하거나 한번 구름대를 터치하고 가는 시세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름대 터치하고 시세를 주고 바로 날아갈 것 같지만 그런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런 경우보다는 대부분 낮 시간에는 눌림목을 한번 주고 가는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마 댓글에서 지나간 차트로 말하는 건 뭐 누구나 다 한다고 하실 테지만요, 제가 매일 저녁 라이브를 통해서 직접 수익을 보고 이런 나왔던 구간 중에서 며칠 전에 하루 좀 굉장히 많이 오른 날이 있었어요. 그날 제가 수익을 좀 많이 냈거든요. 그 구간을 제가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장에서 여기 흔들고 나서 좀 오를 때 제가 매수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시장을. 2000 넘었습니다. 3000 가자. 3000 넘었고요. 4000 가자. 4000 오케이. 그 이유가 이렇게 구름대 위로 이동평균선 5일, 20일, 60일이 다 구름대 위에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매도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도 있었고 매수로 올라간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계속 매수로 대응을 했어요. 매수로 대응해서 굉장히 크게 수익을 냈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구름대에서 여기서 터치하고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지표와 가격이 다 구름대 위에 있다가 한번 눌림목을 주고 본장 초반 흔들면서 눌림을 주고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 계속 들고 있었죠. 그 들고 있을 수 있는 근거가 구름대가 깨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아마 밤새기가 싫어서 청산했을 뿐이지 그러면서 이날 굉장히 큰 수익이 났는데, 이렇게 지난 차트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차트에서 관점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서 거래를 했던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단타는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본장이었기 때문에 단타로 대응했던 건 아니고 끝까지 추격하면서 홀딩을 계속해서 꽤 큰 수익을 냈다, 이런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거래하는 모습을 실제로 직접 이렇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밤 9시 10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제 방송을 청취를 하시면은 실제로 실시간으로 제가 거래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많이들 놀러와 주시고요. 같이 함께 교류하면서 같이 거래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프로님, 그렇다면 그 단타 매매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단타 매매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좀 기본적인 감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원칙을 가지고 저처럼 하면은 감각이란 부분을 많이 상쇄시킬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이왕이면 올랐을 때도 그 순간적인 또 타이밍이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먹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으려면 눈에 차트가 익어서 감각이 좀 있는 게 더 유리합니다. 손절과 진입 원칙, 이런 걸 굉장히 잘 지켜야 돼요. 자기 관리를 좀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잦은 거래, 너무 필요 이상으로 오랜 거래 단타를 하다 보면 피로가 누적이 돼서 그 다음에 결과가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 거래는 적당히 서너 번 정도 이렇게 짧게 좋은 타이밍에만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고 적게 진입을 하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와중에 만약에 손실이 났다면 좀 손절은 어떤 타이밍에 하는 게 좋을까요? 손절은 원칙대로 하면은 진입 이유가 사라지면 손절하는 게 맞죠. 때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이게 박스권이다 혹은 이게 추세장이다, 이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박스권에서는 어차피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 가장 바닥에서 뭐 손절을 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한 템포만 기다리면 조금 더 유리한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 손절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추세장이다, 이게 박스를 오래 걸치고 돌파해서 이제 제대로 가는 타이밍이다, 그때는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보는 안목은 거래를 좀 오래 하고 차트를 오래 본 사람은 그게 좀 가능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칙대로 직전 고점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직전 저점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이런 식으로 손절을 잡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런 흐름이 나왔을 때, 이게 본장이라서 여기서는 단타를 칠 필요는 없는 구간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구름대 상단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왔다가 구름대를 터치하고 올라가면서 캔들까지 올라가는 이 지점에서 매수를 예를 들어서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런데 보통 손절을 요 아래에다 잡는단 말이에요. 요 아래에다, 저점 아래에다 잡는데 휩소로 얘가 촥 쳤다가 바로 빠르게 쭉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손절을 타이트하게 걸어 놓으면 손절, 최악의 손절 걸고 얘는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많이 올라가죠. 이렇게 박스권이 지속되고 구름대, 일목균형표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평균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게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막 엉켜있고 좁은 폭에서 밀집되어 있고 캔들이 좁은 폭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구간은 대부분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바로 손절하는 것보다는 내려왔다가 쫙 올라갈 때 적절하게 손실이 줄어들었을 때 청산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 만약에 매도를 했는데 이동평균선이 5일, 20일, 60일 구름대까지 쫙 순서대로 펼쳐지기 시작한다, 이때는 손절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때는 무조건 여기 돌파할 때 잘라내야 되는 구간이에요. 여기서는 바로 그냥 막 5일 2평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손절을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이 막 밀집되어 있고 막 엉켜 있을 때, 그리고 캔들이 좁은 폭에서 올랐다 내렸다 불규칙하게 움직일 때, 이럴 때는 한 번 정도 기다릴만 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단타로 진입을 했을 때 수익 청산은 언제 하면 좋을까요? 5일 이평선이 완전히 깨지는 시점, 종가로 5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올 때는 미련 없이 청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먹으려면 뭐 일목균형표의 구름대까지도 뭐 보긴 하겠지만, 그건 이제 단타가 아니라 하나의 파동, 큰 추세를 보는 경우가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본장 시간에 이런 거고요. 낮 시간에 단타를 할 경우에는 5일 이평선 깨지기 전에 가격이 캔들이 짧은 거 이렇게 나오다가 긴 거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걸 조금 확대할게요. 5일, 20일, 60일 구름대 해가지고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잠깐 눌렸다가 올라갈 때 진입을 했어요. 근데 짧은 거 나오다가 긴 거 나올 때 있습니다. 긴 거 나오면 그 다음 봉에서 여차하면 나와야 됩니다. 봉 짧아진다 그러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제일 꼭대기에서
청산하고 그 다음에 이 흔들리는 구간을 그냥 관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약간 감각적인 부분입니다. 봉의 길이를 보는 거예요. 딱 양봉 마감했을 때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 짧은 거 나온 거, 긴 거 나오면 보통 시세가 나는 겁니다. 봉이 긴 거 나왔을 때 그러면 시세 끝났구나 생각하고 나오시는 게 유리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동폭이 가장 심한 그 본장이 열렸을 때 왜 단타를 따로 안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단타를 제가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 정도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때가 움직임이 좀 잔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캔들 하나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일정해요. 본장에서는 갑자기 이런 무브먼트가 많이 일어나요. 갑자기 잔잔하게 추세로 오르던 게 캔들 하나로 이걸 다 부시고 내려가고, 뭐 반대로 이런 구간이 이제 본장 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캔들 하나로 다 부수고 내려가고 다 부수고 올라가고 내렸다 올랐다 이런 휩소가 엄청 심합니다. 이런 구간을 단타로 대응한다는 거는 에너지 낭비고 사실 대응이 쉽지가 않아요. 특히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시간대에는 굉장히 무서우실 거예요. 대응도 잘 안 되고 일단 정신적으로 그냥 백지 상태가 됩니다. 이런 캔들을 하나 맞아버리면 매수인가 매도인가 손절인가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 본장 즈음에서는 단타를 하기는 너무 캔들이 너무 사납고 와일드하다. 그래서 일정한 길이로 움직일 때가 단타하기에 좀 적합한 시간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님께서는 단타와 중장기 계좌를 따로 관리하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본인 시드의 몇 % 정도로 단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 6대4 내지는 7대3 정도로 단타보다는 추세 계좌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단타는 기복이 좀 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간이 빈번하게 나타나요. 사실 이런 구간을 어떻게 매번 실수 없이 대응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가끔은 손실이 날 때도 있고 손절을 할 때도 있단 말이죠. 스윙 계좌, 사실 이런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어차피 추세는 계속 일정해. 내가 자는 시간에도 수익이 나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계좌가 하나 좀 받쳐주고 그 상태에서 단타 거래를 하시는 게 제 생각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소개해드린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최적화된 방법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단타를 하더라도요, 단타가 무조건 매수 매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단타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단타를 하더라도 추세를 파악하고 단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 방법은 나름대로는 추세를 파악하고 추세 추종으로 단타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제법 될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항상 손절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이든 틀릴 때가 있고 약한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단타 이 기법이라는 게 완벽하다면 조지 소로스나 워렌 버핏이 왜 손절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시장이 불규칙하고 어려운 구간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꼭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명처럼 여기시라, 이런 조언을 드리면서 제 단타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더 빨리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로 신청 주시면 실전 트레이딩 강의 채널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매 기법 강의, 실전 트레이딩 교육,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TF 시그널 지표를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